보겠습니다. 첫째, 부동산을 사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돈 다 주고 점유는 하고 있는데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점유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 일단 점유는 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있어요. 미등기 전매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중간식약 등기 문제에서 중간자로도 나옵니다. 소유권은 없지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을 것이고, 그죠? 갑의 채권자가 경매를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제서야 쫓아가서 왜 남의 거를 경매 넣냐고 따질 수 있느냐, 이걸 제3자 이의,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의 소 이렇게 부르는데, 을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거다라고 주장 못한단 말이죠. 내 거다라고. 세 번째, 101호를 임대해서 월세가 100만 원이 나오고 있다, 지금. 그 월세 100만 원이 과실이죠. 이 월세를 을이 수취를 해요. 우리 매매를 가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목적물의 과실을 목적물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수취하고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수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을이 수취하는 거예요, 과실은. 또 을은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다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채권. 따라서 원칙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 10년을 행사 안 하면 소멸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을이 스스로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하고요. 을이 현재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드디어 미등기 전매를 했어요. 병에게 점유를 넘겨주고 을은 점유를 상실하게 돼. 이 두 가지,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하고 을이 병에게 점유를 넘겨줘서 을은 점유를 상실한 경우, 둘 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전 등기 채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게 판례예요. 여기서 멈춰야지. 왜 그러면 안 돼요? 왜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 결론만 물어보니까 왜 그렇지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이유를 설명드려야 돼요. 예? 우리 시험법 기억하자. 마지막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죠. 을은 점유하고 있죠. 우리민법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민법 213조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는 갑이고 점유자는 을, 또는 전매했을 때 병이니까 갑이 213조에 의하여 을이나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갑은 지금 저 부동산을 돈 받고 팔아먹은 놈이죠. 돈 다 받고 팔아먹은 놈이 나중에 지 이름으로 아직 등기가 남아있다 해서 213조를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을이나 병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면 안 되죠. 이 개싸가지잖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 승계인에 대해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판례가 쌓여 있어요. 요거 딱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등기 청구권이라고. 우리나라 등기법은 등기를 신청할 때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무슨 신청? 물론
상속 등기를 신청하거나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단독 신청해야지. 그거는 혼자 가야지. 돌아가신 피성승인하고 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칙이 무슨 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이란 건 매매계약 당사자는 서로 등기 절차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갖춰가질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등기 청구권이에요. 등기 절차 협력 청구권. 또 을이 5월 말일까지 등기를 넘겨가기로 해놓고 안 넘겨가고 있다면 갑은 을에게 빨리 등기를 이전해 가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게 돼요. 이것도 등기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거나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빨리 인수해 가라고 청구하는 이런 걸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공동신청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해요. 그걸 사법관계라고 해요. 평등한 개인 간의 관계, 사법상 권리입니다. 등기를 넘겨받아서 권리를 취득해요. 즉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실체법상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에서 필요하고 사법상 권리이면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 권리를 등기청권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등기신청권이라는 게 있다. 말 그대로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고 이 등기신청권은 공동신청을 하든 단독 신청을 하든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만 신청하겠죠. 그죠? 공동신청, 단독신청 다 등기신청권이 필요하단 말이죠. 등기소를 상대로 하는 공법상 권리고요. 불평등 당사자.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되니까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등기청권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등기 신청권과 구별한 다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성질이 채권적인 놈이 있고 물권적인 놈이 있다.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 성질이 왜 중요하냐? 소멸시효 때문에 중요하다. 채권적이라면 원칙 심전, 물권적이라면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구별하냐? 그 등기청권의 발생 원인 가지고 구별하는데 매매와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채권적이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채권적 청권이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이게. 매매계약을 통해 생겼으니까. 이거 외에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한 설정 등기 청구권, 부동산 환매 특약에 의한 환매권 등기 청구권,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 청구권 이런 것들도 다 계약을 통해 생겼으니까 채권적이다. 그런데 부동산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 요 놈이 문제다. 요 놈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 요 놈은. 그럼에도 채권적이다.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적, 법률 규정의 채권. 예외다 이거는. 어쨌든 둘 다 채권적이다. 따라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원칙 둘 다 10년의 소멸시효가 둘 다. 그런데 부동산 매수인 을, 갑수요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 점유 취득시 완성자, 부동산 매수인 을 또는 점유 취득시 완성자 을, 이 스스로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판례. 나아가 그 점유를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넘겨주고 을이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시에 걸리지 않지만 점유 취득시 완성자의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이게 대법원 판례다. 이건 또 왜 다른가요? 찾아오세요. 찾아오세요.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또 왜 이런지 설명드리면 시간이 꽤 걸려요. 왠지는 안 나오니까 두 개 꼭 구별해서 기억하자. 물권적인 것은 권리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게 물권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거 아까 진정, 명예회복을 위한 이전등기 청구 있었죠? 또 원인 행위가 실효가 됐어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됐어. 그럼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간다 그랬죠? 그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물권적이라 그랬죠? 이런 게 물권적이에요. 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던 부동산에 있었는데 돈을 갚았다 말소 등기 청구권이 두 개가 있다. 하나가 계약에 기초한 채권적 청구권, 또 하나가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그런 것들도 물권적인 게 있다는 말이지. 이런 식으로 물권적하고 채권적을 구별하자. 다음 중 성질이 다른 하나 이렇게 나와요. 채권적 4개, 물권적 하나. 물권적 4개, 채권적 하나. 근데 주로 채권적 4개 깔아놓고 물권적 하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답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이게 등기청구권에서 기억하실 내용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등기의 추정력입니다. 일단 추정이라는 것은 소송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죠. 네? 부동산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나는 판 적이 없다. 등기를 말소하라. 뭐 이렇게 소송이 제기가 됐어. 자, 갑.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나는 너에게 땅을 판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법원은 이 주장만 보고 바로 믿어줘요? 안 주지.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송에서 이기려면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을 법원으로 하여금 믿게 해야 돼요. 그걸 증명이라고 해요. 근데 증거가 있어야 증명하지. 만약에 증거가 없으면 증명을 못 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등장하는 게 추정이다. 추정이 됐다. 그건 뭐다? 증명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증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어떤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반대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게 입증 책임이라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요 놈이 패소를 하고요, 소송에서. 입증 책임이 그만큼 무서워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지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소송에서 그냥 패소해버립니다. 입증을 하면 추정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이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면 패소, 입증을 하면 깨진다. 이렇게 돼요. 증명이 깨진다. 이렇게 돼요. 이게 소송에서의 추정의 기능인데 등기에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에. 등기부에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런데 매매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가 이전돼 있고 병의 이름으로 저당권이 등기가 돼 있더라. 이때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나는 판 적이 없다. 을은 샀다. 다투고 있더라. 그런데 등기를 봤더니 매매라고 돼 있더라.
매매가 있다고 추정. 을은 소유자로 추정. 병은 저당권자로 추정. 이게 등기 추정력이에요. 즉 등기된 권리 내용대로 그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힘, 그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요. 다만 모든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표제부는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죠. 권리관계만 인정하니까. 표제부는 권리가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등기 지금 분명히 본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표제부하고 가등기는 추정력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가? 첫째, 물적 범위. 물적 범위는 일단 등기부를 들여다보자. 봤더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등기 원인이 있다. 추정된다. 을이 소유자로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됐다. 권리 추정된다. 병이 저당권자라는 건 채권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은행. 빌려준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등기 절차가 등기관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이다. 허가를 받았다고 추정이 된다. 농지다. 그럼 물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갖췄다고 추정이 된다. 등기 신청이 갑 또는 을의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 대리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등등. 이게 물적 범위예요. 이런 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인적 범위. 누가 주장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인적 범위다. 누가 주장할 수 있냐? 자, 을을 기준으로 보자. 을. 등기 명의인 을은 내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제3자 병도 을이 소유자로 추정된다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을의 입장에서 제3자 병에게 주장할 수 있고, 전 등기 명의인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등기 명의 또는 제3자가 제3자 또는 특히 전 등기 명의인에게, 특히 마지막 거 이 전 등기 명의인에게 주장하는 거, 이전 등기 경우에는 물권 변동 당사자 사이에서도 추정력을 원용, 즉 주장할 수 있다 라는 지문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에서. 인적 범위. 네 번째, 추정의 효력.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추정이 되면 증명이 필요 없고. 따라서 그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 주장자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되고, 입증을 하면 추정이 깨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해야 깨진다 그랬어요. 그럼 요 경우에 매매로 추정이 돼요. 근데 갑이 나는 판 적이 없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 얘가 판 적이 없다. 추정과 반대죠. 그러니까 이 추정이 깨지려면 갑이 판 적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추정이 깨져요. 갑이. 그런데 소송에서 을이 등기 명의인 을이 등기부에는 원인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매매. 근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나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을이. 그럼 추정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예? 추정이 깨진다 안 깨진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추정이 깨지려면요, 갑이 안 팔았다는 걸 증명해야 깨진다고 분명히 떡밥을 던졌어요, 제가. 예?
그런데 지금 을이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추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예? 다시 이 추정이 깨지려면 갑이 안 팔았다는 걸 증명해야 깨집니다. 예? 그런데 을이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추정 깨진다, 안 깨진다? 갑이 안 팔았다는 걸 증명해야 깨진다고. 근데 갑은 가만히 있고 을이 증여받았다고 주장만 하고 있어. 추정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진다니까. 에? 갑은 지금 가만히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깨지려면 다시 갑이 안 팔았다는 거를 증명해야 깨진다니까. 근데 갑은 가만히 있고 멍청한 을이라는 놈이 증여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헛소리라고 앉아있어. 추정이 깨지냐? 안 깨진다니까. 판례요.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과는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요.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반대 사실 주장자에 의하여 반대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니므로 추정은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깨지냐? 판례 몇 개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이 와서 등기를 신청했음이 밝혀진 경우. 등기 신청서에 갑이 딱 있어. 날짜가 1월 20일이야. 근데 갑은 이미 1월 10일 날 사망을 했어. 죽은 사람이 와서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예? 일단 깨져,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 허무인,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음이 증명된 경우. 을이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관계토대항 같은 인정받았네? 관계토대항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재 없잖아요. 그게 허무인이에요. 을이 등기를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주민등록번호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 허무인. 존재하는데 소유자가 아닌 거야.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이 밝혀졌어. 진정하지 않은 게 증명. 에?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비 명배. 이건 뭐냐? 공유 지분이 등기가 돼 있는데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이렇게 등기돼 있어요. 그 경우에 지분을 합하니까 얼마가 돼? 3분의 4. 공유 지분 분자의 합이 분모를 초과해버려요. 부실 등기. 이런 게 추정이 깨지는 거예요. 한 세트. 두 번째, 저당권자 을이 등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말소가 됐네. 말소 등기. 이거 등기다 아니다. 말소 등기. 이것도 등기예요. 따라서 추정력 있겠지요. 무슨 추정? 권리 소멸. 권리 소멸이 추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을이 뭔 소리냐? 나 아직 돈 받을 거 남아있다. 나 아직 저당권 소멸하지 않았다. 이 등기는 불법적으로 말소됐다를 입증했어요. 말소된 저당권자 을이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반대 사실을 주장 증명했어요. 그럼 추정이 어떻게 된다?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졌으니까 을은 권리가 소멸하지 않았다.
을은 회복 등기 전이라도 여전히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렇게. 그죠?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죠, 원래? 원시 취득자가. 그런데 건물 보존 등기 명인이 을이야. 토지 보존 등기 명인이 을이야. 그러면 을이 원시 취득했구나라고 추정이 되겠죠. 그죠?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라고? 원시 취득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면 을이 원시 취득자구나 이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건물을 신축한 놈이 따로 있어. 이게 밝혀졌어요. 토지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어. 사정을 받았다는 거는 국가가 조사해서 소유자로 확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두 사람이 원시 취득자예요. 건물 원시 취득자, 토지 원시 취득자. 이게 달라. 그러면 추정이 깨진다예요. 깨진다. 자, 이때 보존 등기의 추정은 을이 원시 취득자 다 이게 추정이었죠. 이게 깨졌어. 그러면 을은 원시 취득자가 아니다야, 아니다. 근데 을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을은 뭐 해야 돼? 원시 취득자가 아니까 무슨 취득을 주장해야 돼? 다시 한번. 지금 갑하고라고 소송이 붙었는데 원시 취득자가 따로 있다는 게 밝혀져서 보존 등기의 추정이 깨졌어요. 자, 보존 등기의 추정이 깨졌다는 건 을은 원시 취득자가 아니야. 아닌데 을은 취득했다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럼 을은 원시 취득은 아니니까 무슨 취득을 주장해야 돼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깨졌으니까 이걸 주장하게 되겠죠, 을이. 그래서 만약에 이걸 증명해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고요. 그게 모두 생략 등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모두 생략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 추정력이 깨진 경우에 보존 등기 명의는 승계 취득했음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추정이 깨졌으니까. 또 이런 경우 생각해 보세요. 갑하고 을이 어떻게 소송이 붙었냐면 갑이 을을 상대로 나는 판 적이 없다. 양도를 부정했어요. 근데 을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나는 샀다고 주장해. 을이. 자, 이때 을의 양수 주장.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하고 똑같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의 추정은 깨진다가 되는 거죠. 그죠? 보존 등기의 추정이 깨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안 팔았다 그러고 을이 샀다고 주장하는 건 추정은 이미 깨진 거란 말이죠. 그죠? 보존 등기 명의인이 양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보존 등기의 추정은 깨졌다 말이죠. 됐죠? 어려워요. 등기가. 등기법도 어렵고요. 판례도 어렵고 그래요. 어쨌든 등기의 추정력의 효력이 이제 요 정도예요. 근데 이제 부수적 효력이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려워요.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 A 토지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요. 을이 갑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얘가 소유자가 아니야. 그런데 일단 을의 입장에서는 갑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갑을 소유자라고 믿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말해서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을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일단 선의. 문제는
을이 선이 과실이냐 선이 무과실이냐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런데 보통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은 첫째 등기부 확인하겠죠. 그죠? 두 번째 자기 앞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 지가 갑이라고 하는 놈의 신분증 확인하겠죠. 그럼 등기부에 기록된 인적사항과 신분증에 기록된 인적사항을 비교해 보겠지. 예? 일치해. 세 번째, 신분증에 있는 사진과 내 앞에 지금 갑이라고 하고 있는 그놈의 얼굴을 비교해 보겠지. 일치해. 네 번째, 갑의 인감증명서 확인해 보겠죠. 완벽해. 자, 을. 부동산 거래할 때 조사해야 될 서류를 다 조사했어. 그럼 을은 강력하게 갑을 소유자라고 믿게 되겠죠. 그죠? 조사할 걸 다 했고 믿게 됐어. 조사할 거 다 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과실이 없지. 그쵸? 판례가 이렇게 말을 해요. 등기 내용을, 즉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다, 갑이 소유자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갑이 잘생겨서 믿는다, 조사를 다 해서 믿는다. 조사를 다 해서 믿는다. 따라서 선이 무과실이다. 그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다. 됐죠? 반면에 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면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만 조사를 안 했으니까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 됐어요? 마지막, 부동산 거래하는 사람은 등기부를 떼서 확인해봐야 안 해봐요? 뭐라고 등기되어 있는지 그 등기부에 기록된 건 확인해보죠. 근데 이놈이 나중에 갑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 또는 진정한 권리자하고 소송 붙었을 때 을이라는 놈이 법원에서 이런 주장을 했어요. 판사님, 제가 거래할 때요 깜빡하고 등기부를 떼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등기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고 거래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법원이 이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그 주장을. 안 받아주겠죠. 뭐라고 할까요? 야 임마, 말이 되냐? 부동산을 거래하는 놈이 등기부 안 떼봤다는 게 말이 되냐? 너 거짓말하는 거다, 자식아. 너는 적어도 갑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그죠?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거다, 자식아. 등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요. 아주 어려워요.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등기부를 갖고 확인하고 거래를 했는데 그 등기된 자가 권리자가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단 을은 뭐다? 선이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 등기부를 떼보면 등기된 사람을 소유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선이란 말이에요. 이때 조사를 다 해봤다면 철석같이 믿을 거란 말이지. 조사 다 했으니까 무과실이에요.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과실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적어도 A to G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겠지요. 그죠? 이거는 이미 봤으니까 알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고 갑의 주소가 뭐라고 되어 있고 갑의 주민등록 앞번호가 뭐라고 되어 있고 그거 정도는 을은 알고 있었을 것이만 그거 말합니다. 예?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지문이 나오는지 좀 이따 볼게요. 59페이지 총설 간단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밑에 공시의 원칙 중에 반가로 3번 양가름의 공신의 원칙 의가 이제 다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부동산에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 3번의 물권행의 독자성과 무의성과 관련해서는 양가로 2번 관련 판례 사례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이거 아까 그려드렸으니까
사례 형태로 나올 때를 대비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자. 4번 186조가 있어요. 조문 확인하고 밑에 양가로 1, 오른쪽 관련 판례 하나. 등기하지 않는 한 토지대장의 소유권 이전 등록 받았다 하더라도 이걸 등기를 할 수는 없으니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되겠죠. 양가로 2 등기는 권리 존속 요건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양가로 3 등기해야 되는 거 박스 안에 있어요. 외워달라. 그 중에 반가로 7번, 반가로 5번과 반가로 7번은 나중에 할 거예요. 맨 밑에 187조 조문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 187조 적용 범위가 쫙 나오죠. 예. 그 중에 판결하고 기타의 경우. 그러면 양가로 1번 단서의 취지와 양가로 3번이 있죠. 그리고 등기가 쭉 나왔어요. 보존등기, 이중보존등기 문제가 있죠. 2번 사항란 보존등기 중에서 양가로 2번 그거 조심해주고 오른쪽 가등기가 있어요. 의, 주의가 하나 있고요.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박스 안에 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이게 중요하죠. 본등기 전과 본등기 후. 그 본등기 전 달달달 머리 써 있는 거예요. 후도 마찬가지고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은 철저히 봐달라. 그 다음에 4번 본등기 하는 경우 1, 2, 3의 양가로 1까지 1, 2, 3의 양가로 1까지는 적어도 기억하자. 그 다음에 밑에 3번 등기의 유효권이 있고 반가로 2번이 있어. 그 밑에 동그라미 1, 동그라미 4 동그라미 1, 4 그 다음에 동그라미 5가 있죠. 오른쪽 박스가 있어. 이 안에 있는 건 뭐 철저하게 다 머릿속에. 밑에 반가로 3 등기의 유용이 있죠. 동그라미 1, 2 양가로 4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하지 않고 있는 자 쫙 나오죠. 등기 청구권 양가로 5 특히 반가로 3 동그라미 1 채권적 쭉 내려서 동그라미 2 물권적 구별하자. 오른쪽에 양가로 6번 등기 추정력 의 추정력이 인정 안 되는 거 3번 추정력의 범위 추정력이 범위가 가서 뭐 1, 2 3번은 나중에 보고 2번에 인적 범위에 1, 2 다음 페이지 추정이 깨지는 경우 뭐 1, 2, 3, 4, 5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이게 아까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자꾸 우겼던 거 에? 갑에 의하여 반대 사실이 증명이 돼야 깨진다고 분명히 그랬는데도 의리 증여를 정했는데 깨졌다고 자꾸 우겼잖아요. 이거 그거만 이거. 그게 당구장 표시. 추정 깨지지 않는다니까. 동그라미 5번에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뭐예요? 기억, 니은, 디귿. 동그라미 6번 박스 부수 효과. 양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1번 뭐라 하세요? 등기 내용을 신뢰라고 돼 있죠. 갑이 잘생겨서 신뢰해요? 조사해서 신뢰해요? 조사, 그러니까 무과실. 근데 양가로 2 조사하지 않아. 그럼 뭐예요? 과실. 3번은 적어도 등기부를 확인은 할 테니까 등기 내용은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 소유자가 갑으로 등기되어 있다. 그 갑의 인적사항이 주소가 어디고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걸로 등기부는 눈으로 확인 가능하니까 알고 있었던 걸로 추정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등기 7개. 어려워요. 특히 추정 같은 것들은 추정이 나오면 원래 어려워요. 자,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 다 받고 동산 물권 변동은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물권 변동 소멸, 물권의 소멸, 사유 중에 혼동. 뭐 물권 사유가 많죠. 목적물의 멸실이라든가 지상권 지역권을 20년간 행사하지 않는다든가 등등 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돼요. 혼동.
일단 혼동은 채권 소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은 채권과 물권의 공통 소멸 사유예요. 채권 소멸 사유라는 건 이런 거죠. 뭐. 채무자 갑, 채권자 을. 근데 갑이 돈을 갚지 못한 채 사망을 했는데 상속이 이렇게 됐다. 그럼 을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채무자가 되죠.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한 채권자일 수는 없으니 채권자라는 지위와 채무자라는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채권 채무는 소멸 이렇게 되죠. 요걸 말씀드리면 저런 경우가 있다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지 말고 이게 상속이라. 아들이 아버지에게 차용증 쓰고 돈을 빌려들었는데 아버님이 안 갚고 돌아가셨다고 하면 되지 뭐. 두 번째가 191조 1항. 자, 사례 형태로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먼저 원칙. 갑소유 땅이 있고 지상권자 을이 있었다. 제한물권자.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지상권은 소멸한다.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즉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돼요. 내가 내 땅에 지상권 필요 없으니까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다.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191조 1항이다. 그런데 예외. 먼저 이 경우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고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상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즉 지상권이 제3자 권리 목적이다. 이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을 소멸시키면 요놈도 소멸하니까 제3자 이익이 침해되더라. 안 되겠다. 제3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제3자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또 역시 갑소유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줘. 돈. 그리고 갑은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해. 담보. 갑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는데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돈을 못 갚으면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근데 을은 못 믿어. 갑을. 그래서 일단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놨어. 자, 저 A 토지의 등기부에 을이 지상권자 을 이렇게 등기돼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 을 이렇게 등기돼 있겠죠. 근데 이 소유권 등기는 무슨 목적이에요? 양도담보라고 해요, 이거를. 아까 돼지 100마리하고 똑같아요. 동산 양도담보. 이거는 부동산 양도담보. 즉, 을은 소유권자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소유권자가 아니라 무슨 권자? 양도담보권자. 나중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으로 바뀌어요. 그때. 그 전까지는 무슨 권? 양도담보권. 예? 대법원이 이름 붙여놓은 거니까 기억하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죠.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과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더라. 근데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때 이 1번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얘가 순위가 올라간다. 1번으로. 어부지리를 얻게 된다. 따라서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요.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권리가. 제3자 권리 목적이거나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갑소유 땅 똑같아요. 1번 저당권자 을과 2번 저당권자 병이 있고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 소유권을 갑
채무자 상속을 받았다, 땅을. 그럼 이때 을은 땅만 상속받은 게 아니죠. 상속은 포괄승계예요. 채무자 지위도 상속이 돼요. 을은 원래 뭐였었는데? 채권자. 또 채무자 지위까지 상속을 받았단 말이지. 그러면 채무자 지위 소멸, 채권자 지위 소멸. 채권 소멸했죠? 그럼 뭐도 소멸해요? 에? 저당권도 소멸하죠. 어쩔 수 없지, 이거는. 후순위가 있어도 소멸한단 말이지, 이거는. 혼동이 아니라 뭐가 소멸했으니까?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저당권도 당연 소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갑소유 주택의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었다. 그 상태에서 소유권 취득했다. 을이 자기 집에 임차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에? 없지, 소멸. 그런데 이건 물권이고 이거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원래 물권하고 채권은 혼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이건 일어난단 말이지. 소유권하고 임차권. 에? 아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내가 내 집에 임차인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럼 내가 나한테 월세 줘야 돼? 에? 내가 나한테 수리해달라고 청구하고 막 그래? 필요 없잖아요. 소멸해. 그런데 을이 인도 및 주민등록을 해서 대항력을 갖췄어.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네.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임차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소멸하지 않아. 되겠죠. 세 번째. 네 번째. 내가 어떤 물건에 점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광업권이라고 광물 탐사 및 채굴권을 갖고 있어서 그 상태에서 소유권을 취득했네? 이거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별거 없어요, 혼동은. 딱 외워줄 것만 외우면 푸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동의 효과. 예를 들어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 을의 근저당권은 제3자 권리의 목적도 아니고 후순위 권리도 없으니까 이 저당권은 멸해요. 그렇죠? 이때 말소등기 필요 불요. 말소등기 해야 소멸, 안 해도 소멸. 안 해도 소멸. 아까 법률 규정의 물권 소멸이니까. 또 하나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절대적 소멸의 특징이 뭐였지요? 부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갔어. 어찌 갑이 뭐 을한테 와서 다시 사갔는지 뭐 했든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갔어. 이걸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다고 말을 해요. 복귀하더라도 이 소멸한 권리는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지 않아요. 소유권이 갑에게 되돌아가더라도. 그런데 이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인 경우, 이땐 다르죠. 을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 무효라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던 거고, 따라서 혼동도 없었던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부활한다. 구별하자, 이렇게. 이게 혼동에서 보셔야 될 내용 전부예요. 이거 가지고 99%가 풀려요. 예?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받아요. 그 내용이 69페이지에 쫙 구체적 예로 나와 있는 거예요. 맨이 박스 안에 191조 1항과 3항하고요. 밑에 구체적 예로 나와 있는 거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시고 자꾸 제가 그린 것처럼 여러분 자꾸 그려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반가로 2, 반가로 3, 반가로 3 마지막 그 판례까지 딱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물권 총론 내용 앞으로 더는 이거보다 자세히 안 합니다. 딱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잖아요.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물권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